안녕하세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텍스처 서울습정 하은 실장입니다. 봄이 다가와서 그런지 집에서 셀프 염색을 혼자 하시고 망해서 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셀프 염색을 이렇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3가지를 사봐왔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도 필요한 제품을 몇 가지 구매를 해봤어요. 가장 궁금했던 거는 로레알 제품이었는데 저희가 보통 샵에서 로레알 염색약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프용 로레알 거는 어떨까 궁금해서 일단 구매를 해봤고요.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일제가 들어있고 그리고 산화제, 샴푸랑 마스크팩도 주네요. 보면 여기는 이렇게 목에 두르는 비닐은 없고 장갑만 2개 들어있네요. 두 번째는 보통 셀프 염색할 때 이 푸딩이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을 가져와 봤고요. 보면 이게 일제 그리고 이게 이제 산화제고요. 여기는 그래도 목에 두르는 비닐이 같이 들어있어요. 특이하게 샴푸 말고 모발 이 염색약에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앰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할 제품인데 저는 애쉬 그레이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색상이 있길래 구매를 해왔어요. 일단 일제 연모제가 들어있고 산화제가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들어있고요. 샴푸를 하고 나와서 바르는 그런 에센스, 약재에 섞어서 쓰는 헤어 앰플이 여기에도 들어있네요. 얘는 이제 용기에 섞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용할 부탁, 비닐 용량이 60g이어가지고 저 같은 머리에는 180g에서 150g이 들어가서 3통을 구매를 해왔어요. 아무래도 이 제품은 혼자 바를 때 조금 더 편리한 점은 있는데 약재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약간 케첩 짜듯이 바를 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약재를 균일하게 바르기 힘들다 보니까 조금 더 얼룩이 질 수 있다는 게 있는데 붓으로 바를 때 간편한 점은 제가 필요한 양만큼 덜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얼룩이 그래도 조금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 준비물을 모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염색 약재 포함이 되어 있는 장갑이 혼자 바를 때 너무 걸리적거려가지고 쫀쫀한 라텍스 장갑 4장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서 구매한 악어 집게랑 그리고 바를 때 조금 편하게 바를 수 있는 도끼빗도 준비를 했고요. 수건하고 고무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셀프 염색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준비했던 수건을 목에 둘러주시는 게 좋아요. 수건 위에 비닐을 둘러줄게요. 그리고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생각보다 비닐이 몸을 다 감싸주지를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팔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헤어라인에 셀프 염색을 하면 염색이 물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바세린이나 집에 있는 아무 영양크림 같은 거나 핸드크림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스틱 립밤도 라인 따라 그리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피부 보호를 먼저 해주고 염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염색약을 바른 상태에서 30-40분을 있기 때문에 두피 보호제를 꼭 발라주셔야 두피 노화 같은 것도 예방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2등분을 해서 먼저 이 가운데 라인을 따서 발라주시면 좋고요. 염색약 바르기 전에 이렇게 엉켜있으면 손상이 또 약 바르면서 되기 때문에 결 정리를 충분히 해주고 바르셔야지 조금 더 빨리 바를 수 있고 훨씬 더 손상도 없이 결이 잘 잡힐 거예요. 빗질도 전부 다 한 번씩 해주고 들어가요. 이제 약재를 혼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이템을 하나 사용을 하자면 매장에 있는 짜개를 좀 사용을 해볼게요. 집에서는 치약 짜개 같은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앰플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보통 시중에서 구매하는 셀프 염색약들이 앰플이 없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 쿠팡 같은 곳에서 그냥 케라틴 원액을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단백질이 손실이 되지 않으면서 염색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오일 타입으로 된 에센스 같은 거를 몇 방울 넣어주시면 바를 때 발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결감이 좋게 잡히실 거예요. 붓을 이거를 사용을 하고 싶어요. 보니까 이제 셀프 염색용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보이시죠? 이거는 도저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아이템을 PC템으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타이머를 한번 맞춰볼 건데 원래 매장에서는 전체 염색을 고객님들께 해드릴 때 10분에서 15분 안에 바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셀프 염색이다 보니까 얼마나 걸리는지를 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타이머를 켜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 염색하실 때는 밑에부터 바르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톤 다운은 사실 상관이 없지만 톤업이나 아니면 톤온토 같은 경우는 두피를 먼저 바르면 두피가 열이 많기 때문에 밝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톤온톤이나 톤업을 하실 경우에는 두피 1cm를 떼고 이제 밑에서부터 발라가면서 올라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뿌리가 조금 자란 상태여가지고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뿌리부터 원터치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등분은 4등분을 나눠줄 거예요. 일단 정수리부터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타시고 탔으면 항상 집게로 집어넣는 게 덜 헷갈리실 거예요. 항상 이 등분을 나눌 때 깔끔하게 나눠놔야 염색을 하실 때 빨리 진행이 되고 훨씬 더 간편하실 거라서 이 뒷부분에 목 부분부터 바르기 시작할 거예요. 팔이 아파요. 그 라인을 바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M자에 얇은 모발들은 굳이 처음에 바를 필요가 없어요. 모발이 얇고 염색이 또 잘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먼저 바를 경우에는 너무 밝게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M자 부분은 제외하고 라인을 밟아주세요. 가로로 떠서 가로 넓게 간격은 한 2cm 정도에서 1cm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셀프 염색 약제들은 대체로 다 묽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2cm로 떠도 금방 다른 부분까지 흡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잘 안 나오는 곳이라서 이 부분도 먼저 터치를 해줍니다. 여기 양쪽 사이드는 모발이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사실 제일 마지막에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뿌리를 발랐던 방법과 똑같이 네이프 부분부터 발라주겠습니다. 약을 뺄 때도 살짝 식으로 떠가지고 쭉 발라주세요. 그리고 바를 때 약간 이렇게 X자로 좀 그어주고 이 두 손가락 마디로 마사지 하듯이 문질러 주시면 훨씬 좋고요. 보시면 제가 빨리 해서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만 잡아주셔야 큐티클 방향이 망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막 엉키면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엉킨 부분들은 빗질 잘 해서 풀어주시고 방치를 해주셔야 결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막 빗질이 너무 안 되는데 뜯어가면서 하시면 머리가 정말 손상이 심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약 조절을 잘 해가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약을 너무 적게 한다거나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섹션마다 양이 너무 다르면 얼룩이 좀 쉽게 지니까 꼭 모발 양과 젤을 조절을 해가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맞나요? 원래 그 샵에서는 체크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발랐으면 세로로 떠가지고 체크를 해주는데 혼자 바를 때는 시간이 아무래도 발라주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미 다 바른 상태에서는 모발이 좀 말라있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체크를 하면 모발이 다 뜯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도끼빗을 사용을 하거든요. 굵은 빗살의 도끼빗으로 한 번씩 쭉 훑어주면서 안 발린 부분까지 잘 발리도록 해주는 작업이고요. 빗질도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로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사방팔방 아주 엉망이 됐거든요. 사실 셀프 염색의 최고 단점은 주변이 아주 지저분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2분쯤에 다 발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8분이 됐으니까 원래는 한 30분 정도를 방치를 해야 되는데 한 25분 정도만 방치를 하고 샴푸를 해볼게요. 피디님, 종민님 좀 불러주세요. 종민님 그거 한번 해주세요. 무릉도원이세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무릉도원이세요?
너무 좋네요. 원래 그냥 샴푸보다 염색 샴푸가 더 어렵거든요. 염색약이 두피에 남아있으면 안 돼서 그만큼 꼼꼼하고 섬세하게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염색 샴푸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잔여물이 안 남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머리를 한번 좀 말려봤더니 역시나 이제 안 좋았던 끝부분은 살짝 더 많이 푸석푸석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셀프 염색을 다 마무리를 해봤는데 일단 색상이 그 키트에 나와 있는 색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기존에 제가 자연 모발이나 탈색모가 아니라 약간 애매하게 황갈색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레이 색상을 만나면서 회색깔이 그대로 표현이 된다기보다는 그 전에 남아있었던 카키 색상이 뜨면서 약간 매트 브라운처럼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약재가 다크한 그레이보다는 약간은 톤업이 되는 느낌의 밝은 그레이 색상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색소가 비교적 세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너무 골드 브라운 같은 느낌만 중화시켜주는 애쉬 브라운 정도로만 표현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떤 레벨이고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하셔서 약재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얼룩 없이 잘 나온 편이지만 셀프 염색을 하시고 얼룩이 졌을 때 응급처치 방안은 첫 번째로 어두운 색깔로 덮는다. 두 번째는 엄마나 친구에게 재시술을 부탁한다. 세 번째는 텍스처 서울수점에 와서 저를 찾는다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셀프 염색을 해보니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꿀팁을 많이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의사항도 알려드려서 셀프 염색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텍스처 서울수점의 하은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